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오늘의 첫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16위 바르셀로나와 리그 29위 올림피아코스 경기입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통적으로 수비 라인을 높이 유지하며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한 빠른 전개를 추구합니다. 지금 시즌 들어서는 공격진의 부상 누적과 수비 조직력 흔들림이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0무 2패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실점이 약 1.6골 수준입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이 후반 시간대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점유율 약 71% 수준, 슈팅 시도 평균 약 20.2회, 슈팅 유효타 약 8.3회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키포인트는 부상으로 빠진 주요 자원 복귀 여부, 수비 라인의 집중력 유지,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 간 연계 증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상대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팀으로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실리적인 운영과 역습 위주 전개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0무 2패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득점 약 1.6골, 실점 약 1.4골 수준입니다. 원정에서는 그리스 팀이 스페인 팀을 상대로 유난히 승리가 적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전술적으로는 넓은 측면을 활용해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을 노리려는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올림피아코스의 포인트는 원정에서의 수비 안정성 유지와 바르셀로나가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팀의 맞대결 전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올림피아코스는 공식적으로 맞대결이 이 경기로 매우 적으며 바르셀로나가 1승 1무 0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볼 때 올림피아코스가 스페인 원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즉 맞대결 자체가 많지 않아 절대적 우위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 시점 바르셀로나의 전력상 올림피아코스의 승리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 2.5 기준 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36위 카이랏 알마티와 리그 32위 파포스 FC 경기입니다. 먼저 카이랏 알마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랏 알마티는 최근 국내 리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습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특징입니다. 특히 젊은 공격수 다스탄 사트파에브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최근 유럽 대회에서는 다소 고전 중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각각 4대1, 5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리그 포함해서 3승 0무 2패 정도로 평가되며 공격은 리그 기준으로는 괜찮았지만 유럽 수준에서는 수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격 시 전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비 허점이 후반으로 갈수록 노출되는 양상입니다. 키포인트는 유럽 대회 경험 부족, 수비 조직력 강화 여부, 다스탄 사트파에브가 얼마나 위협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다음은 파포스 FC입니다. 파포스는 최근 키프로스 리그에서 우승하며 정상 궤도에 올라 있는 팀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상대에 따라 점유율을 조절하고 역습 및 측면 돌파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 무대는 이번이 첫 본선 리그 페이지 진출이며 첫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리그 포함해서 4승 0무 1패 수준으로 호조를 보이며 특히 공격력에서는 위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럽 대회 수준에서는 경험이 적어 수비 집중력 유지가 과제로 지적됩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이 두 팀은 현재까지 맞대결 전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적과 리그 내 성적을 기반으로 예측할 때 카이랏 알마티 프랜승의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5위 아스날과 리그 10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리그와 유럽 대회 모두에서 매우 우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아직 실점이 없을 정도로 수비가 단단합니다. 최근 5경기 정도 포함해 볼 때 득점은 평균 약 1.8골 수준, 실점은 매우 적으며 홈에서의 경기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점유율을 높이고 수비 라인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며 측면과 중앙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또 사카와 라이스가 현재 부상에 있는 제주스 하베르츠 등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활약을 펼치고 있기에 이번 경기도 잘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전통적으로 수비 조직력과 역습을 강점으로 하는 팀입니다. 최근 유럽 무대에서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매우 드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최근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기록하는 등 터지는 경기도 있었지만 꾸준함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술적으로는 상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주며 수비 라인을 다소 낮추고 역습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긴장감과 집중력 유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또 아스날과 반대로 부상에 있는 선수가 적으며 벤치 자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과거 공식적으로 4번 맞대결을 가졌고 아스날이 승리 1회, 아틀레티코가 승리 1회 무승부 2회로 균형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는 잉글랜드 원정에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 통계가 절대적일 수는 없으나 각 리그 내의 성적과 평균 골득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아스날 승 혹은 아틀레티코 핸디캡무 2.5 기준점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28위 코펜하겐과 7위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먼저 FC 코펜하겐은 빠른 역습과 측면 크로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며 경험 많은 선수들이 팀 공격의 중심을 담당합니다. 상대에 따라 점유율을 조절하며 약팀과 맞붙을 때는 공격적인 전술을, 강팀과 맞붙을 때는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득점 10실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0.8골을 기록합니다. 공격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후방에서 집중력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코펜하겐은 로드리고 후에카스, 마그누스 매트손 등 결장 확정이나 출전이 불확실한 주요 선수들이 많아 이번 경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빠른 측면 돌파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8득점 5실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1.6골을 기록합니다. 원정 경기 경험이 풍부하며 덴마크 원정에서도 패배 기록이 없는 점이 강점입니다. 현재 엠레찬과 줄리안 디랑필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 사실이 불확실하지만 이번 리그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라시가 이번 경기 또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 코펜하겐과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전에 4번 만나 도르트문트가 3승 1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과 부상자 상황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수비에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기 집중력이 높은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최종 분석 결과는 도르트문트 승 2.5 기준 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27위 아인트호벤과 19위 나폴리입니다. 먼저 PSV 아인트호벤은 빠른 측면 돌파와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의 연계가 원활하며 경험 많은 선수들이 팀 공격의 중심을 담당합니다. 상대에 따라 점유율을 조절하며 약팀과 맞붙을 때는 공격적인 전술을, 강팀과 맞붙을 때는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득점 4실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0.8골을 기록합니다.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SSC 나폴리는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측면 크로스와 중앙 연계 플레이를 활용하며 경기 상황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득점 2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빅터 오시멘, 케빈 더 브라이너가 있으며 일부 부상 선수들은 회복 중으로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 경험이 풍부하며 네덜란드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빅터 오시멘이 있다 한들 최근 폼이 좋았던 호일룬을 비롯한 루카쿠, 맥토미니가 부상으로 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소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차례 맞붙은 적이 있고 모두 아인트호벤이 승리하였긴 하나 비교적 너무 과거의 자료이고 스쿼드나 전술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게 바뀌었기에 전적 데이터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나폴리의 스쿼드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장이 아니더라도 부상의 위험성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 핸디승의 언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22일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